자, 그다음에 이제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 학년말, 학기말 이제 업무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학년말 업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은 사실은 학년말이지만 학기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기말로 표현했고요. 자, 여기 학년말에 이제 대표적인 게 모든 걸 다 확인하는 내용이잖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년말 업무는 우리 나이스 업무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일부 좀 이렇게 변형을 해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적, 학적상 확인.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주로 이제 생활육부 담당 선생님들이 다 해주실 그죠?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인학적에서는 여기에 학폭에 관련된 게 있으면 기재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이 서식에 맞게 그리고 뭐 통폐합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결 쪽에서는 뭐 당연히 특기사항 입력하기 전에 종업일, 졸업일까지 그죠? 졸업일까지 마감이 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라는 거죠.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학교에서 정한 장기 결석에 걸려 있다. 기타 결석은 하루라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7일 기준에서 증감이 3일 가능하니까 4일에서 10일 기준 내에서 연속해서 안 나온 경우에 입력할 수 있고요. 입력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간헐적으로 똑같은 사유로 결석을 자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입력 여부는 학교에서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 입력하는 서식이 있잖아요. 뭐 감기 며칠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뭐 혹시 지각 조퇴 결과도 입력할 수 있어요. 그죠? 그 학교에서 정하셨다면은 뭐뭐이란 질병 조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회 해로 한 거죠. 결석은 일로 하시고 이렇게 약간씩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소 같은 경우는 보통 연계 사이트로 해서 우리 행안부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등록 시스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혹시 동일한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분명히 삭제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는 거 수정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폭 여기도 이제 학폭이 들어가죠. 학폭에 관련 학적 쪽에서는 8595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4565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그런 예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출결해서 잊지 마셔야 될 게 원격 서비스. 네, 원격 서비스. 원래는 이제 영일이라도 이제 무조건 입력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강제적으로 수능 때문에 그죠? 네, 수능을 전후로 해서 그렇죠. 네, 원격 서비스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적 변동자는 여기 뒤에 이제 뭐 가로로 해서 뭐 전입일 이후 뭐 전출일까지 뭐 학적 변동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재입학 이후 복학 이후는 구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련 지침을 보시면 되고요. 일반 학생들은 요거만 쓰시면 돼요. 원격 서비스 며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동 봉진, 창체, 영역별 누가기록 이수 시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학생부 검증 때 여기서 말하는 검증에서 몇 년 전까지만 했던 검증 작업이 안 이루어져요. 이수 시간하고 이수 시간 누가기록 시간하고 실제 출결이 반영된 이수 시간이 있죠. 그게 검증이 안 돼요. 창체에서. 여기는 그럼 뭘 검증하냐? 그걸 제외한 창체 영역별 특기사항은 다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봉사활동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누락된 게 있으면 없다고 하고 이주 시간이 0인 경우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실제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0인 경우는 또 그런 질문을 또 하세요. 학생부에 표기된 걸 보니까 0이 안 지키고 그냥 아예 공란이다. 이게 맞냐? 네, 그게 맞다고 합니다. 처음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원래 0이면 0으로 이렇게 표기되면 좀 덜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학생생활 쪽에서는 이 창체에 이것도 의외로 질문 많이 오세요. 영시간 아이들은 또 특기상 쓰게 됐잖아요. 뭐, 뭐 위탁 학생으로 활동 내용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선 0이 돼요. 0이 되는데 그리고 저장하면 0이 나오는데 실제 학생부를 반영하면 0이 없어져요.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맞냐고 또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설계를 그렇게 처음부터 했다고 합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만 자율 동아리는 네, 올해까지만 이제 한 개 올라가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 학년이 자율 동아리를 기재할 수는 있지만은
네, 생활학부에 한 개씩은 또 같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학년 말에. 그런데 대입에서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부서명만 쓰셔도 되고 그 부서명이 봤을 때 딱 직관적으로 어떤 활동 내용인지 모를 정도면은 개요식으로 3일자 이내에서 입력이 가능하다. 물론 이게 요것이 3일자라는 게 동아리명까지 포함해서 구분자까지 포함해서 자율동아리는.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도 이게 사실은 방과 후만 입력 가능하죠. 고등학교는. 네, 그래서 클럽만 입력 가능하다라는 거. 원래는 이것도 좀 정규과정 이외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도 제외하려고 했어요. 정규과정만 다 입력하는 이런 트렌드다 보니까. 근데 상위에 학교 상위법이 있었어요. 학교체육진흥법이라고. 거기에 이제 상급 학교 올라갈 때 진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활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클럽명하고 시간만 이제 가져오는 걸로. 물론 이제 체육 시스템에서는 특기사항까지 해서 관리는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학부에서는 클럽명하고 시간만 가져오게 하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중학교하고 약간 온도차는 있습니다. 중학교는 정규과정에도 있으니까 순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특기사항 입력하셔야 돼요. 고등학교는 해당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종합의견 쪽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아마 지역청마다 이제 생활협부를 점검하시잖아요.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 기록이 있냐 없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기타 입력 사항에서는 이제 1번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같은 거 미기재능 있으면 입력해 주시는데요. 바뀐 거 있죠. 여기 학생생활에서 자격증이 나오는데요. 이 자격증이 혹시 학생이 요거는 이제 벌써 2년 됐는데요. 작년에 올 3학년인데 이제 작년에 취득한 자격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통상 우리는 정정대장으로 입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재학증 취득한 자격증은 여기서 직접 입력 날짜가 네, 2020이 아니도 2011년도 입력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입력할 때 봉사활동처럼 이게 학년도를 점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취득했어요. 그래서 번호를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뒤에는 이제 검증번호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통상 이제 저장이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 학년도도 그 재학 중이면은 입력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모르시고 정정지장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신 경우는 정정대장 하셨으면 그대로 두셔야 돼요. 원래 이제 정정대장으로 사실 하셨으면은 이 기능이기 때문에 정정대장 삭제하시고 이게 하는 게 나은데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이 기능이 있으면 정정대장 안 쓰셔도 돼요. 아시면은. 다만 요 내용이 잘못됐어요. 이 번호가 9번이 아니라 8번이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근데 이전에 입력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수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회되는 것은 올해 입력한 것만 보여요. 학년들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도 건 조회가 안 되니 정정대장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 담당 교사 업무는 실제로 이제 성적 처리하시고, 이건 지금 하시는 시즌, 3학년은 지금 이제 또 한번 돌아갔고요. 다시 한번 돌아갔고, 1, 2학년은 이제 들어올 건데요. 돌아갈 건데, 요거 성적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뭐 세특 입력하시고, 교과 담당 교사 업무예요. 그리고 아이들 서명 받고, 네, 입력하시는 거. 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제 입력하실 때 요런 기능이 있어요. 입력장 확대라고 해서, 요거 누르시면은 계속 누르면 커져요. 커지는데 이제 문제는 글자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나마 커지는 것도 고맙죠. 네. 여기서 요 팁인데 이렇게 커져요. 커져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줄어들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줄바꿈을 이제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공백도 이제 없어지고요. 네.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확대 시 항목 숨기기가 있는데, 그러면 일부 여기 바뀌죠, 여기 그죠? 이걸 하면 좀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교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능력 단위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능력 단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에 구분자가 없잖아요. 능력 단위 콜론 그 대괄호 꼭세 능력 단위 콜론 능력 단위명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또 이제 꼭세 하시고 근데 이런 거를 입력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실제는. 그죠? 그러니까 실무감에서 입력하면 여기 입력해야 되는데 굳이 입력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관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요거 조회를 하셔갖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 관찰 내용이 있는 학생이 하여서는 요걸 가져와서 봐줘오시면 돼요. 또 1, 2학기도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관찰 내용이 있다. 학생이 없네요. 네. 네, 이렇게 있으면 관찰 내용이 있는 학생이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됐다라면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 편한 게 이제 일종의 이제 보조부거든요, 얘도.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거를 다 이렇게 붙여쓰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붙여쓰기로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영하시고 일종의 누가 기록하고는 다르죠, 그죠? 창체. 그리고 나서 네,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이 부분이. 그 이제 4세대 진영 레슨은 이게 또 많이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런 거 현실수 나갔으면 이런 거 꼭 써주시고요. 과목에 해당되면은 해당 과목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기간명을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형식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독서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강원벌 독서 활동. 그러니까 교과 담당 교사가 입력하는 위치는 성적 처리는 맞는데 요 부분에 강원벌 독서 활동이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독서 활동 상황 기록입니다. 중학교는 이게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메뉴명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전 독서 활동 조회 있죠. 이걸 가지고 중복된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뭐 4세대에서는 요거 입력할 때 중복된 거도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되는 것은 뭐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당연히 얘는 검증이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검증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탈자가 있어갖고 동일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죠? 근데 띄어쓰기 같은 건 아마 중복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검증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그거는 이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탈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니 중복 도서로 검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서 활동에 대해서는 요거 제공하지 않죠. 요거 잘 알고 계시죠? 올해 3학년까지만 이제 이런 게 유효하고요. 수상도 마찬가지예요. 수상도 작년하고 올해 졸업생이 한 해에서만 한 학기에 하나씩 그리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아예 이제 통으로 안 올라간다는 거. 물론 이제 관리는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대입이 안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 세특이나 이제 창체 쪽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입력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단위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 1학기, 2학기도 할 수 있어요. 세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처럼. 과거에는 세특이 교막기 2학기인데 1학기 내용을 수정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막기를 돌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이 교양교육과는 사실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 담당 선생님이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성적교 선생님이 일괄로 이수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양교육과 처리하실 때는 지난 학년말 때 말씀드렸지만은 요 이수는 미이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이제 학생이 중간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간에 자퇴하거나 전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학생만 필요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미이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현재 훈령에서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